어느 늦은 저녁, 마이크는 직장 생활과 개인 프로젝트로 인해 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피로 회복에 좋은 슈퍼푸드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슈퍼푸드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나섰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베리류였다. 야생 블루베리와 아사이 베리, 라즈베리 등 다양한 베리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피로를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마이크는 베리들이 가지는 알록달록한 색깔과 상큼한 맛에 매료되어 아침마다 스무디로 만들어 먹기로 결정한다. 다음날 아침, 그는 농장 마켓에 들러 신선한 블루베리를 한 바구니 가득 구입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베리 스무디를 만들 때 그는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베리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니 그의 아침은 활력으로 채워졌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였다. 녹차에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녹차는 집중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늘 머리가 무겁던 마이크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녹차를 구입해 매일 물 대신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녹차는 맛뿐만 아니라 그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녹차 한 잔으로 묵직한 회의 업무도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다. 세 번째로 마이크가 발견한 슈퍼푸드는 견과류였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 다양한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과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마이크는 바쁜 일정 속에서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를 핸드백에 항상 챙겨 다니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견과류는 그의 피로회복 간식이 되었고 그는 부족한 에너지를 견과류 몇 찰로 쉽게 보충할 수 있었다. 또한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정신 역시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연어였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하다고 한다. 마이크는 주말마다 연어를 구워 샐러드에 곁들여 먹었다. 연어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은 그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이는 그가 식단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귀리를 슈퍼푸드 리스트에 추가하게 되었다. 귀리는 많은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는 주말 아침마다 귀리로 오트밀을 만들어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을 보양했다. 이렇게 슈퍼푸드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마이크는 몸과 마음이 활기를 되찾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건강한 식습관이 일상에 피로를 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슈퍼푸드를 추천하곤 했다. 슈퍼푸드와 함께 한 그의 여정은 그렇게 피로를 넘어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 무성한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에 영양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양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건강 문제로 영양을 찾아왔고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적절한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파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느 가을날 그녀는 마을회관에서 영양소에 관한 큰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모두 회관으로 모여들었고 영양은 그녀만의 특별한 가이드를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영양이 손을 들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음식군으로부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양은 각종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쌀, 빵, 감자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세요. 이어 그녀는 단백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육류, 생선, 계란, 콩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그녀는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지방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세요.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작은 양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하세요.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매우 만족했으며 영양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변화된 식단을 공유하며 마을의 건강한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양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전설의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중년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릴 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젠 그때의 패기가 그립기만 하다. 신체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였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운 건지 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다름 아닌 식습관의 변화였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일 수 있는지 조사했다. 고단백 식단과 적절한 지방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호두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식단표에 추가했다. 매일 아침 식사에는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를 올렸고 점심과 저녁에는 연어와 견과류를 곁들였다. 운동을 빠뜨릴 수는 없었다. 주 3회 이상 체육관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유산소 운동보다 무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갔다. 처음엔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다. 중년이 되면서 책임감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쉽게 쌓였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엔 10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수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기 위해 침실에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밖에 두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어날 수 있도록 커튼도 조금 열어두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렀고 나는 점점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놀라웠다. 에너지도 넘치고 예전보다 자신감도 생겼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며 나는 이러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려는 여정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값졌다. 내 나이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진솔한 이야기다. 중년의 삶도 대단히 흥미로울 수 있음을 그걸 스스로에게 증명한 셈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헬스장에 가기 위한 연례 요금을 살펴보다가 이 지출이 정말 합리적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직접 실천해보게 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과 요가였다. 책장 구석에 쌓여있던 요가 매트를 꺼내고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요가 영상을 찾아 따라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자세에 몸이 뻣뻣해서 좌절했지만 한 주, 2주 시간이 지나며 점점 유연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었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걷기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보다는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작은 운동이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걸으며 주변의 사소한 변화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근력 운동을 집에서 하기 시작했다. 저렴한 아령 한 세트를 구매하고 이를 활용해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등 기본적인 동작을 조합하여 매일 15분씩 운동했다. 이 작은 습관은 나도 모르게 몸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체력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인스턴트 음식과 외식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식단을 구성했다. 당분이 많은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고 과일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점차 미용과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직장 생활과 각종 스트레스로 언젠가부터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것을 깨달았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다음날 피로를 덜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여섯 번째로는 명상과 마음 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명상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다. 7번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은 물론이고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헬스장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어쩌면 헬스장이 제공하는 것은 장비나 공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조금씩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